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은 키마카 건축직 전문 강좌에서 건축구조 기출 쏙쏙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가 키마카 건축직 전문 강좌 기본서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 주차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일정한 시기별로 학습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서 키마카 학습을 수강하시는 이런 회원님들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최신 기출 문제 있잖아요. 최신 기출 문제의 유형 중 중요도가 있는 문제 유형들,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확인 학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서 여러분들이 최신 기출 문제 유형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 요번에 기출 쏙쏙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학습할 수 있고 복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하신 거를 이렇게 OX 문제라든가 가로놓기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다지게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여러분한테 특별히 제공하는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학습 수강생이라면 회원이라면 여러분들 그 강의 일정 강의마다 한글 자료로 이 첨부 파일을 제공합니다. 첨부 파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업 들으실 때는 키마카에 이 샘플 강의 게시판이 있고요. 이 샘플 강의 게시판 중에 기본서 샘플 강의실이 있어요. 그럼 기본서 샘플 강의실에 있으면 제가 그 주차별로 아니면 주제별로 이렇게 OX 문제 풀이와 문답 우리가 지문을 처리하는 기출 쏙쏙 과정이라고 번호를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샘플 강의에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확인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 최신 기출 문제는 진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 키마카 회원 수강생들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에 보면 첨부 파일을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럼 첨부 파일, 한글 파일 출력하셔서 먼저 풀어보세요. 먼저. 왜냐면 그냥 보는 것보다 미리 한 번쯤 스스로 OX 또는 가로놓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시면 우리 한 주간 공부한 거잖아요. 한 주간 공부 체크하시고 해설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업 들어와서 확인 학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 내용은 너무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여러분들한테 기본서 시간에 다 설명드린 거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차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기본적인 어떤 OX와 문답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업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조 총론 파트 여러분 들으셨잖아, 수업. 그죠? 어떠셨나요? 뭘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최신 기출 문제 유형은 여기 기출 속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최신 3년치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는 추세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어땠어? 라떼 어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추세가 있기 때문에 추세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렇지, 당연히 기출 유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럼 기출 유형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들이 판단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아무튼 기출 유형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건축구조물의 구조설계 원칙은 안산의 뭘까요? 친환경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안산애친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안산애친이다. 이거 한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얇은 평면 슬랩을 굽혀 긴 경관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는 뭘까요? 이 절판 구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흰 종이 하나 꺼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종이를 딱 꺼내고요. 이 종이를 어떻게 해요? 종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으면 뭐가 돼? 슈에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슈에 구조는 우리가 곡면판의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중을 전달하는데 얘를 그렇죠? 구 있죠, 구. 구를 잘라서 이렇게 바가지 형태로 넣으면 뭐가 되죠? 돔이 되니까 이건 뭐라 그러죠? 반구 형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평판 같은 경우는 장스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변형이 심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 요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우리가 접어요.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요렇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와, 하중이 이렇게 면을 따라서 작용하는 우리가 강성이 큰 구조로 가능하잖아요. 똑같은 재료지만 이 강성이 증가가 됐어요. 얇은 평면 슬라브를 구부려서 긴 경관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철판 구조. 그래서 늘 수업 시간에 종이 꺼내가지고 제가 접은 거 있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업 안에 있는 거예요. 수업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라고 하고 이 구조는 케이블에 뭘 이용했을까요? 인장력을 이용한 거로 무슨 구조로 하죠? 현수 구조로 하죠. 제가 수업 시간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섬이 있고, 그죠? 이렇게 육지가 있었는데, 야, 이 수심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둥 형식의 교각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줘. 기둥을 지상에서 만들어서 케이블을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 얘가 이제 메인 케이블이 될 거고요. 그 케이블을 잡아당긴다는 걸 잘 보시면 이런 기둥에 한쪽만 걸리면 편심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여기 압축도 걸리지만 힘도 걸리는데 이렇게 대칭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기둥에도 우리가 힘이 많이 걸리죠. 힘이 많이 안 걸리죠. 이렇게 해서 대칭적으로 하중을 가해서 인장력으로 잡아당기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서브 케이블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메인 케이블에 달아매요. 달아매서 상판을 매달아주면 우리가 여기 이제 굉장히 수심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해수가 가능했어. 이게 바로 현수 구조죠. 아, 그렇겠구나. 현수 구조는 케이블에 뭘 이용한 거? 인장력을 이용한 거.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늘고 긴 선형의 절점을 이제 핀으로 연결했대. 핀. 골조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걸 뭐라 그래? 너무 쉬운 거죠, 이거는. 트러스 구조죠. 각각의 핀으로 연결을 해서 안정감을 갖게 하는 이런 구조를 트러스 구조라 합니다. 트러스 구조. 자. 자, 고층 빌딩이 있어요. 자, 우리 고층 빌딩은 초창기에는 골조 형식의 일체식 라멘 구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고층화가 되면, 횡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구조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생겼냐? 고층이라고 했어요. 고층이라고 하면, 수직 하중에 의한 상부 하중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가 지진력이나 풍력과 같은 횡력 요소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횡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 구조가 이렇게 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횡력 골조는 어디서 많이 생겨? 힘이. 이 외곽 골조에 많이 생기거든요. 외곽 골조. 그러면 외곽 골조를 조금 더 횡력에 안전하도록 횡력에 저항이 되도록 하는 걸 고려해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중의 처리와 그 형상을 보면 자, 기둥 형상 같은 게 있어요. 이 기둥 형상 같은 부재는 하중을 이렇게 상부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기는 쉬운데 횡력이 작용하면 부재가 그렇죠. 많이 휘어지거나 꺾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작용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아. 그럼 어떻게 할까? 동일한 단면적이라면 이렇게 횡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큰 저항을 줄 수 있는 이런 무슨 형태? 이 벽체 형태. 이런 벽체 형태라면 당연히 굉장히 좋은 횡력 저항 골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벽체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 생겨요? 아니, 벽체로 만들면은 창문은 어떻게 설치할 거고, 아니 어떻게 환기가 될 거냐라고 했어요. 그럼 벽체 구조가 이렇게 그 횡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나란히 놓이면 좋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러한 벽체 구조예요. 이런 벽체 구조처럼 있는데 여기다가 창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구멍을 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구멍을 살짝 냈습니다. 그럼 얘는 벽체 구조예요? 일반 골조 구조예요? 벽체 구조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하면 되지. 뭐냐면, 자, 여기 보가 있죠. 양쪽에 보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럼 기둥 간격을 촘촘하게 배치하면 상부와 하부에는 보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둥을 촘촘하게 배치하면 마찬가지로 벽체처럼 횡력 저항에 좋을 수 있겠네.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외곽 골조죠. 자,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평면입니다. 평면이 있다 그러면 이 외곽 골조를
외곽골조를 기둥 간격을 촘촘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응? 기둥 간격을 촘촘하게 만들어주면 마치 뭐처럼, 응? 마치 우리가 벽체와 같은 이 튜브 형상처럼, 튜브잖아 전체가요. 많이 연속됐다면 이렇게 촘촘히 배치해서 하나의 면처럼 구조 조형할 수 있도록 만든 걸 우리 뭐라고 했을까? 튜브 구조라는 거예요. 튜브 구조. 자, 근데 이 튜브 구조를 만들었더니 이 모서리 부분에 무슨 현상? 전단지연 현상. 응? 우리가 셰어레고 해요. 뭐라고? 셰어레고. 그 전단지연 현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대를 하는 응력 분포는 뭐냐면, 자, 하중이 이렇게 얘가 벌어졌죠.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는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응력이 이렇게 인장과 압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응력 분포가 정상적인 분포는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얘가? 모서리 부분이죠. 모서리 부분의 응력이 커지는 거예요. 모서리 부분의 응력이 커지고 가운데는 줄어드는 이러한 응력의 불균형이 생기니까 모서리 기둥에 엄청나게 많은 외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조부재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전단지연 현상 같은 거를, 그쵸, 방지, 우리가 어느 정도 현상을 좀 완화시켜야겠죠. 이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어떤 걸 생각했을까? 응? 튜브 구조라든가, 그쵸? 튜브 구조, 튜브인 튜브 구조라든가, 우리 이중 튜브라고 할 수 있어요. 이중적인 튜브 구조라든가, 때에 따른 번들 튜브, 묶음 튜브,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튜브인 튜브 구조, 가세 튜브 구조라고 해야죠. 이 가세 튜브 구조가 뭐냐? 이 가세 튜브 구조는 요 기둥 간격이 굉장히 좁잖아요. 요렇게 하기보다는 기둥 하나 빼고 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가세들을 배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창문 설치가 적절할 수 있고 채광 환기 조건이 개선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가세 튜브 구조라고 하는 거고요. 때에 따라 튜브인 튜브, 이중 튜브는 뭐냐면, 자, 그래, 외곽 골조는 튜브를 해. 외곽 골조는 내부는 뭘로? 전단벽 구조로 해서, 그렇죠? 횡력 강성이 좋도록 이 튜브 안에 다시 또 튜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묶은 튜브는 뭐냐? 그럼 묶은 튜브는요. 자, 이렇게 외곽 골조를 튜브로 만들었잖아요. 외곽 골조를 기둥 간격을 좁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다가 횡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횡력과 같은 방향으로 기둥 간격을 촘촘하게 내부까지 튜브를 만들어줘. 그럼 뭐예요? 외곽 골조와 외곽 골조 사이를 묶어줬잖아요. 이걸 우리가 번들 튜브라 그래요. 아, 왜 이렇게 했다고요? 전단지연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잖아. 이런 거 많이 공부했던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치는 계급부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을 아치의 축선을 따라 좌우로 나눠 전달되게 한 거로, 이 아치를 이루는 부재 내에 주로 뭐가 작용한다? 응? 압축력이 작용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건 좀 제가 설명을 너무 쉽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7번째, 강간이나 파이프가 입체적으로 구성된 트러스. 그래서 기둥이 없는 대공간 연출이 가능한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 이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라고 해서 제가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위치에 보면 지붕에 스페이스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 제가 이 스페이스 프레임 사진을 올려놨잖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이 아치 구조에서 이 아치의 이 추력을 보강하는 방법은 버트레스, 연소같이 타이바로 구속하는 방법, 기초구조로 직접 지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여기서 소피아 성당의 추력을 보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연속구조죠. 연속 아치 또는 연속 도매 구조라고 해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뭐냐면, 자, 우리가 항상 이 대칭적인 건물이잖아요. 대칭적인 건물이니까 뭐 대칭적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돔이 있어요. 돔이 있는데 이 돔에 추력이 생기죠. 이 돔의 추력은 이쪽 방향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뭐를 연속돔을 마취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이 내부는 연소 가치로 이렇게 배치한 거, 우리 오늘 수업 들은 그 기막과 쏙쏙 첫 페이지 나오는 거 있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연소 가치 또는 연속돔의 원리잖아요. 아, 이런 거 뭐 많이 공부했던 거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우리가
스테이 와이어 또는 브레이싱 와이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내민 구조를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선형을 보강하는 거예요. 이것은 추력 보강 방법 중에 하나이다? 뭐 아니죠. 내민 구조의 안전성을 보강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겠죠. 아, 그렇겠구나. 뭐 당연히 뭐 이런 거는 뭐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고층 구조 형식과 구조 유형에 따른 이런 주제들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10번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수직 하중, 연직 하중이라 하죠. 수직은 또 연직 하중이라 합니다. 연직 하중은 보호 슬래브 기둥으로 구성된 골조가 저항하고, 그죠? 그다음 지진 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 등이 저항하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은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전 이런 얘기 했어요.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은 모두야, 모두. 이 모가 뭘까? 모두라는 것은 연직 하중과 그 다음에 횡력을 모두, 누가 받는 거? 골조가 부담하는 시스템이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 하중은 우리가 이런 골조라고 하죠. 골조가 저항하고 지진 하중은 횡력 가세 골조들이 저항하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은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X죠. 건물 골조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로 기억하시면 되냐 그러면, 자, 모멘트 저항 골조와 뭐라고 모두 횡력 저항에 필요한 것과 수직 하중, 연직 하중을 모두 누가 골조가 부담할 때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 항상 뭐 생각하면 돼? 뭐가 나오면 그래, 모두 골조가 부담하는 시스템이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억 다 날 수 있겠죠. 이게 어려운 지문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유형에 적합한 구조 시스템을 물어봤어요. 자, 이 내용의 유형들을 딱 보니까 이 가로에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자, 볼게요. 연직하중, 수직하중 같은 얘기죠. 연직하중을 부담하는 게 있고 횡하중 또는 지진하중을 부담하는 게 있는데, 자, 연직하중이 골조가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횡하중도 골조가 부담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모두 부담하네. 모멘트, 그쵸?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호 슬랩 기둥 골조죠. 골조가 연직 하중 부담하고, 전단벽 또는 가세 골조가 횡력을 따로 부담하네.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제가? 건물 골조 시스템이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체가 모두 부담한다 그러면 이제 내력벽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냥. 됐죠? 요것만 잘 알아도 한 2문제, 3문제 이상 맞춥니다. 한 3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별표 3개. 이해되겠죠? 최근 유형뿐만 아니라 그 전에 유형도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하라. 반드시.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굉장히 편하죠. 시험에 강한 키마카 쏙쏙 문제풀이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뭐냐? 이중골조 방식. 골조를 이중을 했대요. 지진력이 몇 퍼센트를? 20%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 모멘트 골조가, 그쵸? 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 방식이다. 그럼 이중 골조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연성 모멘트 골조에다가 플러스 전단벽 또는 가세 골조를 배치한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성, 우리가 횡력에 대해서 충분한 거동할 수 있는 연성적 능력을 갖춘 거, 연성 능력에 대한 특별한 상세를 한 모멘트 골조, 그렇죠? 그럼 이 골조가 횡력의 한 25%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요 횡력의 나머지는 전단벽 또는 가세 골조가 부담하니까 뭐라 그래? 이중적인 어떤 골조 형식이다. 그래서 이중 골조 방식을 하는 겁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유형은 3개 이상 나왔어요. 별표 3개. 그렇죠? 최소 3개 이상이에요. 이런 거는 뭐 알면은 굉장히 점수가 올라가는 지문이죠. 자, 그다음에 자, 횡력에 대한 저항 능력으로 부재와 접합부에 무슨 연성으로 증가시킨 모멘트 골조 방식은 중간이니까 뭐예요? 중간 영선 정도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 모멘트 골조는 뭐야? 특별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높은 연성, 고연성. 됐죠? 요런 것 정도 또 기억하면 괜찮은 지문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키마카 수학석은요, 정말 최신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 그쵸? 이런 것만 봐도 충분히 득점이 좀 쉬워지거든요. 자, 그럼 이 보통 모멘트 골조 방식은 횡력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에 대한 특별한 능력을 보통 이상, 뭔가 이상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특별한 어떤 상세, 증가시키기 위한 특별한 상세, 이런 상세를 특별한 연성 능력에 대한 상세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기둥이나 보와 같은 이런 구조 제한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통 모멘트 골조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보통 모멘트 골조는 일체식 골조 형식으로 기둥과 보를 일체화 시켰는데 이 보통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진정이나 횡령에 대한 특별한 상세를 고려하지 않은 거. 특별한 상세를 고려하지 않은 게 보통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상세를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철근 배치가 조금 더 달라지겠죠. 철근 배치나 간격이 좋아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가끔 물어보잖아. 아니, 그럼 우리가 특별한 상세를 고려해서 연성 능력을 고려했다는 게 무슨 얘기야? 뭘 많이 고려했다는 거죠? 철근 배치를 보강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은 어디 나올까? 철근 콩투 구조를 보면 분명히 보통 모멘트 골조와 중간 모멘트 골조, 특별 모멘트 골조에 뭐가 달라져요? 철근에 대한 간격이나 배치 규정이 달라져요. 왜 그래? 아니, 콘크리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근으로 연성 능력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항상 철근 콩투 구조 시험 보면은 막 철근 배치가 무슨 골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철근 배치 보강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연성 능력을 확보한다는 건 물론 뭐 기둥이나 보의 단면도 중요하지만 이 철근 배치에 대한 이 보강을 충분히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나중에 초연콕도 보면 그래 초연콕도 예상이 되는 거야. 그죠? 철근 배치도 달라질 거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전체 공부를 하는 가장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력벽 방식이 나와요. 그 내력벽 방식은 수직 하중과 횡력을 모두 전단벽. 그렇죠. 맞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모멘트 골조 방식은 모두, 그쵸. 기둥, 보와 기둥이 각각 횡력과 수직 하중에 독립적으로, 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아까 모멘트 골조 방식은 무슨 구조라고요? 일체식 구조예요. 일체식 라멘 구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뭐 독립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여기 기둥이 있고요. 보가 있어요. 보를 연결했습니다. 자, 기둥과 보를 연결했습니다. 그럼 여기 철근이 들어갈 거고, 여기 철근이 들어갈 거고, 철근이 들어갈 거고, 묶어주는 이런 철근이 들어가겠죠. 이를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봤더니, 자, 이렇게 철근이 정착이 돼 있대요. 자, 얘 철근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이 철근들을 다시 감싸는 철근으로 돼 있대요. 그 단부예요. 접합부죠? 접합부입니다. 자, 얘는 뭐가 돼요? 보가 되고 얘가 기둥이 되죠. 자, 보에 힘을 가하면 기둥이 어떻게 될까? 같이 힘을 써요. 왜? 너랑 나랑은 하나니까. 그게 바로 일체식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 모멘트 골조 방식이라는 것은 보와 기둥이 각각 횡력과 수직 하중을 함께 일체식으로 조항하는 구조 방식이다. 보에 작용하는 하중은 기둥이 같이 부담하고요.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은 물론 보가 다시 강성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바로 뭐야? 일체식 구조예요. 일체식 구조. 그러니까 틀린 거죠. 각각 독립적으로 그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막각 케이블 구조가 나오는데요. 아, 사실 막각 케이블 구조가요. 아, 이 암기 내용이 좀 많고요. 최근에 뭐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 치수 같은 이런 규정을 또 암기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 암기예요. 암기는요. 잠깐 깜빡하면 없어지거든요. 정말 그렇잖아요. 암기 바로 해놓고 갑자기 까먹을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갑자기 뭐에 흘린 것처럼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는 계속 보시면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막재의 파단 신율, 파단됐을 때 늘어나는 비율은 35% 이하가 돼야 돼요. 아, 이거, 그냥 안타깝지만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인열 강도는 재료가 접힘 또는 굽힘을 받은 후 견딜 수 있는 무슨 능력일까? 최소, 최대, 평균. 인열 강도는 우리 인자가 들어가잖아요. 인자,
인자응력이 들어가죠. 그 인자응력의 특징이 뭡니까? 최대 강도를 얘기하니까 최대 인자응력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막재의 인장 강도는 폭 1cm당 300N 이상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케이블 재료의 단기 허용 인장 응력은 장기 허용 인장 응력에 얼마 곱했을까? 33해야 돼요. 33하지 않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봤을 때 뭐야? 장기 허용 인장 얼마지? 기억이 가물가물해 안 되고 기억이 33에 그쵸? 1.33입니다. 1.33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기막 구조는 내부의 압력차에 망면의 강성을 주어 형태를 안정시켜 구성되는 구조물이다. 맞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공기막 구조를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공기막 구조가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낙하산 그쵸? 낙하산, 그 다음에 풍선 이 두 가지만 알면 이해를 해요. 자, 낙하산이 처음에 힘이 없죠. 사람이 낙하산매가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안전하게 지상까지 내려줄 수 있어요. 그 원리는 뭘까요? 낙하산이 쫙 펴지죠. 쫙 펴지고 이렇게 사람의 무게가 중력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뭐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죠. 공기가 들어가고 둥기가 들어가면 이 공기가 압축제 역할을 하고 이 막이 퍼지죠. 인장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낙하산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물을 만드는 것처럼 이 단막 구조라고 그래요. 이 단막 구조로 해서 이렇게 막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 공기 에어 컴프레서로 압축을 가하면 공기 압력을 가해서 이 막이 대기압 이상으로 팽팽해지면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단막 구조가 되는 거고요. 공기막 구조는. 그래서 단막 공기막 구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풍선은 뭐냐? 풍선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고 후 하고 부르면 그쵸? 이 공기가 계속 안에 들어가면 이 압축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막은 뭐가 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인장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막과 막 사이에 스트링과 같은 이런 우리가 봉환을 배치해 주고요. 여기다 에어 컴프레서서 하중을 가하면 이 막과 막 사이에 공기가 꽉 차서 대기압 이상의 큰 어떤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이 공기는 압축제, 막은 인장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외력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기막 구조의 기본이잖아요. 다만 이 공기막 구조 중에 골조 보강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했었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 공기막 구조 뭐 굉장히 장스팬인 뭐 몇백 미터 되는 거를 제가 공사함도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맞는 얘기. 뭐 쉽게 공부하시면 돼요. 뭐 어렵게 뭐 있어. 뭐 낙하산 모르는 사람이 없고 풍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원리가 그대로 공기막 구조의 망면의 강성을 두고 형태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구조 원리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막구조의 막지는 인장력 저항은 우수하나, 뭐, 우리가 힘 저항이 거의 없다? 하자가 없죠. 동그라미 땡?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힘 저항이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막구조는 습식구조에 비해 시공기간이 짧다. 맞는 얘기죠. 건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공사기간이 짧아요. 그 장스팬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공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스페이스 프레임 등으로 구조물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일단 어느 정도 주된 구조체가 끝났죠. 근데 지붕 마감을 뭘로 할까 그랬더니 막재를 이용했어. 그럼 뭐라고 해요? 이 골조막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골조를 만든 거예요. 얘가 1차 부재.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메인 부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막재 같은 경우 뭐가 돼요? 이 마감재 역할을 하는 이것을 그냥 골조막이라고 그래요. 골조막. 주된 하중은 누가 받을까? 당연히 스페이스 프레임과 같은 이 골조가 부담하고요. 비난율을 막기 위한 이런 마감의 형태는 이렇게 막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슨 구조는 케이블을 이용해 망면에 직접 초기 장력을 주는 구조 방식이다. 그러니까 얘는 뭘 얘기하냐면, 뭐, 현수막 구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막 구조가 뭐냐라고 하면, 무슨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막에 장력을 줘. 그쵸. 망면에 장력을 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비가 오네요.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옵니다. 그럼 뭘 갖고 나가요, 여러분들? 우산 갖고 나가잖아요. 우산. 그 우산을 쫙 보면 어떻게 돼요?
우산은 잘 보면 이 케이블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응? 이렇게. 우리가 이 막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케이블을 통해서 이 막을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케이블을 이용해서 막면에 직접 초기 장력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 눈이나 비가 와도 피할 수 있잖아요. 이런 원리를 텐트막에 있는 현수막 구조의 원리라고 해요. 아, 그렇겠구나. 이 텐트나 천막 같은 것도 유사한 구조죠. 이런 걸 우리는 현수막 구조다라고 해요. 현수. 케이블을 이용한 현수와 막면에 직접 초기 장력을 주는 방식을 현수막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해서 우산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막재의 두께. 우리 샤프, 여러분 샤프 많이 갖고 다니죠. 샤프. 뭐 연필을 요즘 안 갖고 다니잖아요. 0.3, 0.5, 0.7 있는데 뭐 여러분은 0.5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0.1 이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0.1이 0.1이 샤프심 두께 정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뭐 크게 뭐 어려움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막재의 두께가 나오는데 막재의 두께의 기준치는 두께 측정기를 이용하여 75mm 이상 간격으로 5개 이상에 대한 측정한 값에 뭐로 할까요, 우리는? 그래, 우리 평균치로 해야 되죠. 그렇죠? 약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니까 75mm 간격, 75mm 간격과 5개소. 뭐 이런 것들도 시험 지문에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 건축직 공무원 시험은 그냥 암기가 거의 반 이상이 돼요. 맞는 얘기죠. 기준이니까. 응? 하지만 중요한 건 뭘 얘기해요? 암기가 50% 되도록 나머지 50%는 이해를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외우면 한 번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암기가 요구하는 건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 까먹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인간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그죠? 잠깐 딴 생각하면 까먹을 수 있는 게 우리 암기이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암기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기준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막재가 수변 상태였을 때 종사방향, 횡사방향의 인장강도 평균치는 각각 초기 인장강도에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수변 상태일 때 그래서 우리는 80% 그렇죠? 80%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수변 상태 80%다. 이거 암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막재의 접힘 인장 강도가 등등등 돼 있는데 이 평균치 얼마가 필요할까? 아까는 수빈인데 80%였고요. 지금은 평균치 이때 막재의 접힘 인장 강도는 70%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실험의 조건에 따라 이런 치수가 적절하다고 정했을 거 아니고 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어렵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외우는 게 어렵다. 여러분이 뭐 신도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도 중요하고 이해도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 왜? 암기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건 이해적인 거를 접근해서 맞힐 수 있는 어떤 이런 시험 문제 답안 센스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건축물 상부는 내력벽이나 가세에 걸치던 강성과 강도가 매우 큰 구조로 되어 있으나 하층부는 개방형 건축 공간, 대부분 수육제 기둥이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기둥 같은 거로 이렇게 하중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가 비어 있어 뭐라고 할까요? 피로티 구조잖아요. 피로티 이런 건 뭐 용어종 이상 여러분이 많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일 거고요. 자, 우리가 이 강성이 72kN/m이고 무게가 20kN이다. 무게. 그럼 우리가 M으로 계산을 한다면 20 나누기 중력과 속도가 될 텐데 중력과 속도를 10으로 하라고 했네. 자, 파이는 3으로 한다. 그럼 이 공식이 기억나야 돼. 공식. 이 공식이 뭘까요? 공식. T는 2파이 루트 자, K분의 M. 이 K는 강성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2에다가 파이를 3으로 하라고 했고요. 루트 K를 72가 들어갈 거고 20 나누기 10이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 우리 1초로 떨어지겠네. 그래서 1. 요거 계산식 공식 외워야 돼요. 계산 공식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을 꼭 기억하셨다가 무게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M이라고 하는 질량으로 환산할 때 중력과 속도 나눠야 되는데 중력과 속도 9.8m/s 제곱인데 출제하신 분이 계산기가 없으니 10m/s 제곱을 해라.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계산 문제용은 실제 나온 거니까 몇 번씩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진 설계 시 규모와 관련이 없이
종합병원. 이 건축물의 중요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건축물의 중요도 계수 반드시 외워야 돼요.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허용 층간 변이가 나오는데 허용 층간 변이는 뭐냐면 이렇게 H분의 이 델타에 허용하는 비율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 1, 2 이렇게 내진석이니까 얘기할 때 HSX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외우셨어야 돼요. 그럼 현재 잘 보시면 자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특이죠. 특이니까 0.01이 될 거고요. 연면적 500제곱 이상 소방서. 소방서가 1000제곱 이상이 안 되죠. 그럼 뭐가 돼? 1이 되니까 0.015 이렇게 되겠네. 이거 아시겠죠? 이제 그렇겠구나. 이 건축물의 층간 허용 변이를 특 1, 2 구분해서 0.019 HSX, 0.015 HSX, 0.020 HSX니까 요 건축물의 그 내진 중요도에 따라 요렇게 층간 허용 변이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 뭐 많이 외웠던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5층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아무리 건물이 높아도 중요도가 뭐가 돼? 뭐 1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 아동 관련 시설인데 연면적에 관계없이 중요도 뭐에 속해? 이것도 그냥 모르면 이거 1입니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에요. 그럼 뭐냐면 자 종합병원 이거나 응급실이 있거나 수술실이 있거나 그쵸? 종합병원이거나 응급실이 있거나 수술실에 있는 병원은 중요도 연면적에 관계없이 중요도 어디 속해? 특에 속하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렇죠? 특입니다. 특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설 구조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중요도 뭐에 속할까요? 건축물 중요도 3에 속하는 거죠. 뭐 이런 거 많이 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건축물 중요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파트 여러분들 확인 학습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구조 기본 강의할 때 굉장히 더 많은 내용을 강의했지만 최신 기출 유형만 정리해 보면 요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제가 강의하고 그다음에 복습 차원에서 기출 쏙쏙 기막하의 기출 쏙쏙 제공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학습 자료는 여러분 수강하시면 그 첨부 파일 부분에 함께 올라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음번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